안녕하십니까, 동탄벤츠 김지한 부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장소는요, 여기 동탄 저희 벤츠 전시장에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BYD 매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BY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일차들 프리미엄 브랜드가 향후 5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김 부장이잖아요. 근데 동탄에 자가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사전 점검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자격증이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축하할 거리라서 같이 한번 축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BYD 매장에 나온 이유는 벤츠가 2010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 자동차를 만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였잖아요. 뭐든지 다 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어디인지 생각했을 때 이 BYD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BYD 한번 보시죠. BYD는 이름 자체가 Build Your Dream이에요. 꿈을 이루겠다.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벤츠가 이 BYD랑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50대 50 지분율로 회사를 하나를 차렸어요. 그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를 하나 차렸거든요. 덴자라는 브랜드예요. 그런 브랜드가 오픈이 되면서 벤츠의 자동차 셋이나 안전성 그런 거에 관련돼서 벤츠 기술력을 최대한 밀어줬어요. 이 BYD에다가. 그리고 저희 벤츠는 전기차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LF 배터리를 BYD한테 많이 배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 독일 프리미엄이 중국차보다 못하다 라는 멘트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BYD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대박이었어요. BYD가 2025년도 한국 시장에서 그 판매량이 11월 달에는 5등을 했거든요. 5위라고 한 수치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BMW나 벤츠나 이런 브랜드가 상위권에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대신 일본 차들은 다 제꼈어요. 그래서 토요타나 렉서스 판매량을 다 따라잡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BYD가 차가 많이 팔리는지 그 전시장을 가서 오늘 신창하 팀장님을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장 구경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승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앞으로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최종적으로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수 이산이 잘 키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벤츠 채널 영상에 출연하게 된 BYD 영업 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네네. 저희 벤츠가 2010년도에 BYD랑 합작으로 덴자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지금은 인수율이 다 BYD로 다 넘어갔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벤츠가 나갈 방향성과 BYD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너무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동탄 전시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종들 제가 아예 몰라요. BYD는. 네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같이 차량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요. 네네. 시승도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시장을 한번 들러오시죠, 고객님들. 지금 이 차량은 BYD가 가장 주력으로 내세우는 차량이죠? 차량 이름은 C-라이언 7이고요. 영어 이름 그대로 바다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기 차량이고 중형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중형 전기 SUV입니다. 그리고 전장이 한 4,830mm 가량 되는데 소렌토랑 산타페와 거의 동일한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 중형 사이즈의 전기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가격이 4,490만 원이에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적용을 받으면 실구매 가격은 4,2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같은 가격대에서는
국산차 중에는 경쟁 모델이 아예 없는 그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BYD 코리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테슬라 모델 Y랑 같이 뭐 경쟁 차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차량 크기나 뭐 폭이나 네. 높이나 네, 거의 네. 똑같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한번 네. 제가 한번 타볼까요? 아, 네. 와, 실내가 미쳤네요. 미쳤어. 핸들도 이렇게 D컷으로 적용됐고요. 이 모니터 사이즈가 거의 뭐 13인치 정도 되나? 이 몇 인치 정도 돼요? 모니터는 15.6인치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지금 실내가 BYD 실내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테슬라처럼 비슷하게 충전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와, 여기도 다 디지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82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주행 가는 거리는 398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BYD 전기차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자님께서도 벤츠 전기차들 많이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은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뗄 때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걸리는 차들이 많잖아요. BYD 차들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회생제동이 좀 약한 편인데, 사실 이게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든지 기존의 전기차에 익숙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생제동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증 주행 거리를 측정을 할 때 회생제동으로 인한 충전량이 없다 보니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적게 측정이 되지만, 실제로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 중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주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YD의 가장 큰 장점이 브레이드 배터리거든요. 이 브레이드 배터리를 저희 벤츠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미래 시대 때는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한데, 브레이드 배터리에 대해서 장점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BYD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만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NCM 배터리 대비해서 단점으로 지목되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지고 충전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었거든요.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BYD에서 자체 개발해서 출시한 2020년도에 출시한 배터리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블레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배터리 팩 안에 원래는 셀, 그 다음 모듈, 그 다음 팩, 이런 그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 단계인 모듈 단계를 생략을 하고 셀을 블레이드 칼날처럼 굉장히 길게 셀을 만들어서 셀을 거의 한 100 몇십 개 정도를 배터리 팩 안에 꽉 채워 넣는 거죠. 저희가 뭐 전문 용어로는 VCTP라고 하는데, 배터리 내부의 셀 공간 활용성을 대폭 증대를 해가지고 같은 용량일 때 어떤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보완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훌륭하네요. 이번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시내주행을 한 거를 영상을 저도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BYD도 신의 눈이라고 네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시내주행할 때도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상황으로서는 BYD 코리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BYD도 이미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만 풀린다고 하면 사실 충분히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 시장 상황에서는 맵 데이터 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해외 브랜드들은 자율주행을 완전히 지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현대기아에서 2027년 말 정도에 첫 번째 자율주행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그 규제가 풀리면서 BYD도 그 이후로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들여올 것 같아요. 근데 한간에 이제 또
테슬라는 지금 벌써부터 FSD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해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BYD 같은 경우는 퓨전 센싱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비롯해서 라이다가 이제 주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맵 데이터가 있어야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을 사용을 하려면 이런 맵 데이터 반출과 관련된 국내 규제가 허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벤츠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레벨 3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보수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다 센서나 그런 걸 기반으로 정확성으로 따져서 법적 규제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벤츠가 아직도 나아갈 길이 조금 더 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차는 BYD에서 가장 작은 엔트리 같은데 이 차에 대한 장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아토3는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당연히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차량 가격이 풀옵션 기준으로 3,330만 원입니다. 사실 3천만 원대에 판매되는 전기차가 국내에서 보면은 캐스퍼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토3 같은 경우는 3,330만 원에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 기준으로 보조금 207만 원 할인이 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실구매 가격이 3,12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인데, 그 가격에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뭐 서라운드 뷰, 뭐 반자율주행 기능, 전방 추돌 경보 제동, 차선 이탈 경보, 여러 가지 옵션이 그냥 풀옵션 사양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좀 세컨카 개념으로 출퇴근용 차량 보시거나 이제 주로 혼자 타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편하게 혼자 탈 수 있는 작은 차를 찾으시는 중장년층 이상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해주시는 모델입니다. 이래서 지금 국내 판매량 5등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브랜드를 다 따라잡았거든요. 이 정도로 혁신적인 브랜드가 BYD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5년은 BYD가 판매량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많이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사람을 치면은 머리를 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BYD는 손과 발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벤츠가 나아갈 방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팀장님을 통해서 시승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네, 이 차량이 시승이 가능할까요? 네네, 그럼요. 제가 진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만족하는 차가 이 차인데.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죠. 네네. 차는 바로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벤츠에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의 장점이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BYD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BYD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계속 이제 응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BYD라고 하면은 또 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BYD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리고 벤츠랑 변속기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바로 뒤편에 이렇게 변속기가 바로 똑같이 있거든요.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주행 한번 해볼게요. 저 진짜 처음 타봐요. 네. 그리고 벤츠랑 어떤 느낌이 틀린지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승하시면서 체크해 보실 부분은, 이제 시라이언 같은 경우는 하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리뷰어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서스펜션이 W25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부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독일차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서스펜션 구조인데, 저희는 국산차, 현대기아차랑 경쟁을 하는 가격 포지션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쟁 모델들이 그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는데, 이 4천만 원 초반대 구매 가격대에서 W25 타입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승차감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시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고급 사양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스펜션이 단계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BYD에서 붙이는 명칭은 디서스라고 하는데, 디서스 A, B, C 등급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시라이언 같은 경우는 디서스 C 등급의 서스펜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FSD라고 하는 서스펜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FSD는
프리퀀시 댐핑 컨트롤의 약자인데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서스펜션에 잔진동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런 진동들을 주파수로 이렇게 감응을 해서 기계식으로 이제 댐핑을 컨트롤해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서스펜션에 댐핑을 컨트롤해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사양에서는 아예 이런 옵션이 없는 차량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가격대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차의 어떤 그냥 중형 SUV를 타시던 분들이 탔을 때는 승차감이 좀 좋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오토홀드 기능은 들어가 있는데 다만 벤츠처럼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꾹 밟아서 이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시라이언 7은 재원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이랑 비교하면 이제 약 313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어서 제로백은 한 6초 초반대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영상 찍을 때 시라이언 장점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게 2열 실내 공간인데, 이게 저도 BYD에 들어와서 BYD 차종들을 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2열 공간이 정말 차급 대비 정말 넓어요. 시라이언 뿐만 아니라 아토3도 그렇고 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만들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트렁크 공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무조건 골프백 4개부터 들어가야 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트렁크 공간보다는 2열 공간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뭐 아시는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델에는 롱바디 버전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E클래스 롱바디, 뭐 C클래스 롱바디, BMW도 중국에는 3시리즈나 5시리즈 롱바디 버전들을 따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열 공간이 좀 굉장히 넓습니다. 자리를 제가 뭐 불편하게 세팅한 게 아닌데도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보시고 계세요. 약간 이 구조가 이 D컷 핸들도 벤츠랑 닮았고요. 원래가 BYD가 배터리 회사였는데 벤츠랑 2010년도부터 기술적인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약간 벤츠랑 좀 비슷해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손님한테도 고객님들한테도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벤츠와의 협업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지금 BYD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라이언, 실, 아토3 요 세 차종들에 대해서는 하체 관련된 셰시 튜닝이나 설계를 전부 다 벤츠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E클래스랑 S클래스 등의 차량 하체를 담당하셨던 엔지니어분을 영입을 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브랜드이고 중국 차량이지만 차량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특히 벤츠 엔지니어분들이 대부분 전담을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차량의 안전 관련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유럽 차량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튼은 뭘로 눌러야 돼요? 요 오른쪽 하단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된 거고요. 속도랑 이제 뭐 차간거리 정도만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BYD 차량들은 이제 조향보조 핸들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정전식 터치가 아니라 이제 감압식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에 어느 정도 압력을 주시고 계셔야 이제 인지를 합니다. 운전에 집중하라고 계속 뜨네요. 네, 이제 전방 주시를 안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내보내죠. A필러 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계기판을 봤는데 경고등이 자꾸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에 계속 집중은 해라.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주요 기능 같은 것도 또 있을까요? 사실 BYD 같은 경우는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이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브랜드가 테슬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15.6인치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테슬라를 좀 벤치마킹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카를 하나 불러올 수가 있고요. 차량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 모델카를 활용해서 차량의 전반적인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썬루프를 뭐 개폐하거나 닫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윈도우 같은 경우, 창문 같은 경우도 원하는 만큼만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차량의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차량에 현재 그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155 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이언 차량부터는 그 칩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나왔던 실이나 아토3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좋은 점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에요. 네, T맵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테슬라도 조금 오너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인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국내 SK텔레콤과 제휴를 해서 많이 좀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정 내비가 T맵이지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도 다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노래방도 있는 거죠? 가라오케 어플이 있어가지고 센터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마이크를 구매하시면은 네, 마이크 에코가 엄청 빵빵하거든요. 정말 노래방처럼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거리 중에 있을 때 많이 졸립잖아요. 네네. 그럴 때 노래방 기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방향치등을 점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후측방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이렇게 점등이 되게 되고요. 좋네요. 네네. 사이드 미러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까지.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배터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지금 생각이 난 김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벤츠에서도 이제 BYD 배터리를 벤츠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장님 맞나요? 그렇다고는 저 들었는데, 네네. 일단은 아직 그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벤츠가. 예. 그러니까 아직 언론사에다가 노출은 네. 최대한 안 시키고 있고, 네네네. 만약에 이 브레이드 배터리를 이번에 새로 나오는 CLA에 적용이 된다 하면요, 네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나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나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벤츠는 무조건 해야 돼요.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직 한국 시장에다가 내세울지 아니면은 중국에다가만 출시를 할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이나 네. 아니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악플을 달아도 상관이 없는데, 한국 시장에 이 벤츠가 그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있긴 하지만, 뭐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세계 최강이거든요. 이거를 벤츠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 CLA 그 벤츠 차량들을 조금 더 가격대가 현저히 낮아진 가격대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예상컨대 한 6천만 원대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CLA가 이 BYD의 배터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EQA나 네. EQB 같은 경우는 이게 3원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니켈과 코발트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쓰는 순간 배터리 가격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CLA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BYD로 이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LFP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벤츠에 근무를 했었지만 이게 고객님들이 그 전기차를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재작년에 한번 청라신도시 화재가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건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좀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유난히 좀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벤츠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했던 건수가 딱 그거하고, 그리고 올해 한번 그 수원 쪽에서 한번 화재 있었던 거 딱 그거 2건이거든요. 그거는 SK-온 그 그렇죠. 국내 배터리를 사용했죠. 근데 전체 국내에서 화재 발생 건수로 보면은 딱 그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수많은 화재들은 다 이제 국내 브랜드 전기차 화재들이었는데, 유난히 이게 이 해외 브랜드의 화재 뭐 이런 건수가 생기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가혹한 잣대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터리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니켈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열폭주 화재를 유발하는 성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아예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여건이 성립이 돼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폭주 화재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이제 전기차 라이프를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위험하고 타면 안 되는 전기차냐? 그거는 아닌 게요.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성분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뭐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BMS 설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화재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제가 서칭을 해서 알고 있는 것만 뭐 이를테면은 EV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한 6건 정도 주차 중에 그 열폭주 화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언론에는 크게 이슈는 안 됐었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한 일에 통틀어서 2건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화재 발생률이 적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청라신도시 건도 스프링클러만 제때 작동을 했다면 그냥 차량 한 대 정도만 불타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 아파트 전체가 다 이렇게 화재로 타버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벤츠 때문에 타버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이슈화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뭐 LFP 배터리의 기존 단점인 그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3원계 배터리보다 조금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 이 2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듀얼 모터인가요? 싱글 모터입니다. 싱글 모터예요? 네네. 우와, 지금,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지? 차체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요. 기본 설계 자체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체 설계나 이런 거는 다 벤츠 엔지니어 분들이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핸들도 묵직하게 잡아주는 것 같고 놀랬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그 테슬라도 모델 3를 그 제주도 놀러 갔을 때 한번 좀 타보고 밟아보기도 해봤거든요. 와, 이 주행 감성이 약간 벤츠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 차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체 설계나 이런 차량 튜닝 부분은 이제 벤츠 엔지니어 분들이 담당을 해주셨는데, 이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아우디, 람보르기니, 폭스바겐 그룹에서 수석 디자이너 역임을 했던 볼프강 예거라는 분이 디자인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디, 포르쉐 이쪽 디자인 담당하셨던 분이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차피 벤츠를 파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이 BYD 중국 차를 지금 타보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질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YD는 이제 향후 5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의 역할을 실행을 할 거예요.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이제 계속 차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독보적인 영향력을 BYD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나 두뇌의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벤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청라 사건으로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벤츠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정확하게 다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떤 차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프리미엄화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벤츠는 이 시장 속에서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계속 벤츠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시승이 끝나는데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유튜버도 하시면서 BYD 팀장님이신데 소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구독자도 거의 4,000명이 넘어요. 그런 뭐 훌륭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지금 시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BYD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팀장님 채널 한번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프로모션 그 유튜버보다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어떤 게 구독자한테 도움이 될지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롱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장님 채널 보고 저기 팀장님한테 연락하면 뭐 어떤 뭐 베네핏 같은 게 있어요? 베네핏을 지금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네. PD님 말씀 주셔서 제가 강력한 베네핏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이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깨알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도 이제 BMW나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독일 수입 차량들을 많이 애용을 하시지만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는 또 저희
저렴한 아토3 같은 전기차들을 많이 출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차량, 회사에서 직원들 쓸 업무용 차량 이런 걸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말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벤츠 타시는 고객님들은 BYD 타시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뭐 안전 설계 같은 것도 유럽 차들이 문 잠겨 있어도 도어 손잡이 2번 당기면 그냥 열리잖아요, 문이.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카메라도 이것도 벤츠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뿌연 거는 네, 이건 뭐 묻어 있어가지고. 예. 히든형은 아니고. 네네. 이거 돌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벤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벤츠 타시는 분들은 이게 이질감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킹도 똑같아요. 맞아요. BYD는 1995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노키아나 모토로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3년도인가? 그때 칭찬이라는 국영기업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나요? 그 투자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BYD에다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BYD의 가장 핵심적인 또 브랜드가 또 있어요. 덴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BYD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BYD가 현대다 그러면은 양왕은 제네시스예요. 그런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뭐 대대적인 기술력을 발표하죠. 일단은 4바퀴 구동에 따로따로 모터를 넣어서 바퀴가 하나가 만약에 펑크가 나도 3바퀴의 구동력을 따로 넣어줘서 주행이 가능하게끔 그런 기술력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점프하는 서스펜션을 또 만들었어요. 벤츠에 GLS 이바디 컨트롤 적용되는 점프 기술력 같은데 그런 기술력을 전기차에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한 30분간 뭐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BYD가 양왕이라는 브랜드로 신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BYD는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통해서 뭐 배터리부터 모든 부품,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다 BYD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경쟁력에서는 전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BYD를 능가할 수 있는 브랜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 5년 안에는 이 BYD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서 그 토요타를 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층에서는 이 BYD를 거의 대부분이 타는 시대가 돌아올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그 폭스바겐이 많이 주저앉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폭스바겐 판매량은 현저히 떨어졌어요. 뭐 몇백 대밖에 안 돼서 일단은 10위권 바깥으로 다 떨어졌어요. 폭스바겐은 안 사요. 원래는 국민 차량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독일차의 명가인데 그런 폭스바겐이 주저앉은 거죠. 그런 폭스바겐도 현재로서는 전기차 ID4나 그런 차량들이 일단은 유럽에서는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적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벤츠가 BYD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같이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츠도 이런 배터리 기술력을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 BYD도 벤츠의 기술력, 뭐 일단 차체나 셀이나 안전기반 같은 경우를 같이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두 회사가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2026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2026년도에서는 벤츠는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이끌 거예요. 예전에 EQ 명칭들을 다 없앨 거고요. CLA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BYD가 자랑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은 CLA가 적용돼서 출시를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소비자층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겠지만 일단은 한국 소비자분들이 중국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처음부터 욕을 먹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아직 언론적으로 발표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대신 한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브레이드 배터리를 한국 시장의 벤츠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서 단가는 뭐 6천만 원대로 확확 떨어진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 맞춰서 상담 스킬이 좀 느는 거니까 많이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BYD 팀장님, 원래는 저희 벤츠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도 유튜브 활동을 좀 더 많이 잘 하셨는데, 근데 BYD 와서 너무 더 잘하고 계셔가지고요. 이번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BYD에 대해서도 한번 어필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BYD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이제 좀 본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BYD는 지금 글로벌 전동화 차량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저도 제 업을 걸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제 전기차 브랜드인 BYD로 넘어온 만큼 저는 딱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BYD가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딱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2017년도에 처음 국내에 출시했을 때는 그때는 그 돈치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격 대비해서 뭐 품질도 떨어지고 단차도 이만큼 벌어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결국 테슬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너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주변에 전파를 하면서 같이 이제 브랜드 밸류와 차량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희 차 구매하신 실제 출고 고객님들이 불만족하고 계시고 차량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미 지금 뭐 BYD 카페나 이런 동호회 등지에서 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실제 오너분들께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타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주변에 또 이렇게 구전으로 전파를 해주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BYD의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고 좀 가성비적으로 전기차 라이프를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 벤츠는 또 이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전기차를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BYD가 상징하는 브랜드명이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을 이루다예요. 어떻게 보면 너에게 꿈을 이루겠다 하는 명칭인데 그거를 현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뭐 BYD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벤츠는 내년에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서 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벤츠 전시장이랑 저희 BYD 동탄 전시장이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츠를 보러 오셨다가 저희 차량 꼭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냥 관심만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장 들리셨다가 잠깐 뭐 차 한잔하고 차 구경하러 한번 놀러 오셔도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이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 팀장님께 좀 최대한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말씀 다 드릴 거니까 BYD가 어떻게 보면 벤츠랑 너무 닮은 게 많아서 이질감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벤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BYD도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벤츠가 나아갈 방향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벤츠가 벤츠답게 사후 관리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차량을 사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면 벤츠는 무조건 판매량은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츠는 내년부터는 직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이 차를 사면서 프리미엄을 최대한 많이 느끼는 체험의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